연예계에서 가장 위험한 거짓말은 이번엔 다를 거다라는 기대다. 우리는 너무 자주 너무 쉽게 재능이라는 이유로 사람을 면제해 왔다. 연기만 잘하면, 노래만 잘하면 태도와 인성, 책임은 항상 다음 문제로 미뤄졌다. 이병헌, 남태현, 장동건, 주진모 그리고 강타. 이 이름들이 한자리에 모였다는 사실만으로도 이미 이 이야기는 불편하다. 이번 리스트는 누가 더 나쁜가를 가리는 순위가 아니다. 재능이 어떻게 방패가 되었고 이미지가 어떻게 진실을 덮었으며 대중이 어디까지 눈을 감아줬는지를 차갑게 되짚는 기록이다. 그리고 마지막에 남는 질문은 단 하나다. 우리는 이들을 용서한 것인가 아니면 계속 소비하고 있을 뿐인가. TOP4 이병헌. 재능이라는 이름의 면죄부를 가장 오래, 가장 교묘하게 누려온 남자. 연예계에는 설명이 필요 없는 이름이 있다. 그리고 설명을 시작하는 순간 말하는 쪽이 먼저 조심스러워지는 이름도 있다. 이병헌이 바로 그런 인물이다. 그의 이름 앞에는 언제나 그래도 연기력은 인정해야지라는 문장이 습관처럼 따라붙는다. 마치 이 한 문장이 그의 모든 사생활 논란을 잠시 보류해주는 면죄부라도 되는 것처럼 말이다. 실제로 이병헌은 대한민국 영화계에서 대체 불가능이라는 표현이 가장 자연스럽게 붙는 배우 중 한 명이다. 눈빛 하나로 인물을 완성하고 호흡 하나로 장면의 공기를 바꾼다. 문제는 바로 그 지점이다. 그의 연기가 너무 탁월했기 때문에 대중은 너무 오랫동안 그의 사생활을 굳이 들여다볼 필요 없는 영역으로 밀어두었다. 하지만 정말 별개의 문제였을까? 이병헌의 여성 편력은 하루 이틀의 소문이 아니었다. 업계에서는 이미 반쯤은 공공연한 이야기였고 연예계 찌라시의 단골 소재로 수년간 소비돼 왔다. 다만 누구도 공식적으로 입 밖에 꺼내지 않았을 뿐이다. 2009년 캐나다 교포 여성이 제기한 혼인빙자 소송은 그 침묵을 처음으로 깨트린 사건이었다. 소문은 문서가 되었고 뒷말은 법정 기록으로 옮겨졌다. 그러나 결과는 예상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 이병헌은 순식간에 가해 의혹의 당사자에서 억울한 피해자의 위치로 이동했다. 공모 금품 요구, 조작된 음모라는 프레임 속에서 그는 법적으로도 여론전에서도 완벽에 가까운 반격을 해냈다. 그리고 대중은 사실관계보다 먼저 이 결론에 도달했다. 역시 이병헌은 다르다. 그 후 몇 년간 그의 이미지는 다시 안정됐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그러나 2014년 2명의 젊은 여성과 얽힌 협박 사건은 그가 그동안 정교하게 쌓아 올린 방어선을 정면에서 흔들었다. 녹취, 영상, 저급한 농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발언들. 이 사건은 단순한 연애 스캔들이 아니었다. 권력과 나이, 사회적 위치가 만들어낸 명백한 불균형의 기록이었다. 여성들은 사건을 덮는 조건으로 50억 원을 요구했다. 그리고 이병헌은 선택했다. 이미지를 지키는 대신 돈을 지키는 쪽을 차라리 욕을 먹겠다. 이 선택은 냉정했고 계산적이었으며 지극히 이병헌다운 판단이었다. 결과적으로 그는 거액을 지켜냈다. 그러나 대중 앞에서 도덕적 우위는 완전히 사라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병헌은 다시 돌아왔다. 연기로. 한 편의 영화, 단 하나의 역할이 그를 다시 정상으로 끌어올렸다. 사람들은 또다시 그래도 연기는 이라는 말을 입에 올리기 시작했다. 결국 남은 질문은 이것이다. 우리는 과연 인간 이병헌을 용서한 것인가? 아니면 그의 연기력만을 끝없이 소비하고 있는 것인가? 연예계에서 가장 오래 살아남은 남자. 그리고 재능이라는 이름으로 가장 많은 것을
눈 감아준 대상. 이병헌은 그 불편한 상징으로 지금도 여전히 카메라 앞에 서 있다. TOP 3 남태현. 문제는 재능이 아니라 끝내 고치지 못한 태도였다. 남태현이라는 이름이 뉴스에 등장할 때 사람들은 더 이상 놀라지 않는다. 그 점이 이 인물의 가장 비극적인 현재다. 처음부터 그는 문제가 있는 인물로 출발하지 않았다. 아이돌 그룹의 멤버였고 음악적 감각을 인정받았으며 섬세한 감성을 가진 싱어송라이터로 포장되기에 충분한 재능을 지니고 있었다. 그러나 그의 커리어는 언제나 음악이 아니라 태도가 먼저 발목을 잡았다. 학창 시절부터 따라다닌 일진설 강제 전학설은 확인되지 않은 소문으로 치부될 수도 있었다. 하지만 성인이 된 이후의 행동들은 그 모든 의혹이 단순한 오해만은 아니었음을 스스로 증명해 보였다. 공공장소에서의 무례한 태도, 주차 요금을 지불하며 보였던 불쾌한 몸짓과 표정이 사진 한 장으로 보도되자 그동안 쌓아왔던 예민한 아티스트 이미지는 순식간에 기본이 안 된 사람으로 변질됐다. 문제는 그 다음부터였다. 사과는 짧았고 반성은 형식적이었으며 비슷한 논란은 반복됐다. 연애 역시 마찬가지였다. 남태현의 연애사는 로맨스라기보다 관계의 충돌 기록에 가까웠다. 친구였던 여성을 연인으로 만들고 연인이 된 상대를 다시 다른 여성과 얽히게 만드는 방식. 그 과정에서 누군가는 늘 모든 사실을 가장 늦게 알게 되는 가장 약한 위치에 놓였다. 2019년 가수 장재인의 폭로는 그동안 흐릿하게만 보이던 남태현의 연애 패턴을 명확한 형태로 드러냈다. SNS에 공개된 메시지들, 겹쳐진 시간표, 그리고 부인할 수 없는 정황들. 이 사건은 단순한 양다리 논란이 아니었다. 상대의 신뢰를 어디까지 가볍게 여길 수 있는지에 대한 인성의 문제였다. 그러나 진짜 전환점은 그 이후에 찾아왔다. 2022년 8월 서민재가 SNS에 올린 혼란스러운 폭로 글은 연애 스캔들의 차원을 완전히 벗어나 있었다. 문장은 어수선했고 감정은 날 것 그대로였지만 그 내용만큼은 분명했다. 마약. 이 게시글 하나로 남태현은 더 이상 논란 많은 연예인이 아니라 수사 대상이 되었다. 경찰 조사는 즉각 시작됐고 그는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된다. 하지만 대중이 느낀 불신은 이미 구속 상태와 다를 바 없었다. 그 와중에도 남태현은 해외 공연, 클럽 디제잉 등 경제 활동을 이어갔다. 마치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그리고 2023년 만취 상태에서의 음주운전 사고, 600만 원의 약식 명령은 사건의 무게에 비해 너무 가벼워 보였다. 이쯤 되면 사람들은 이렇게 말한다. 실수는 누구나 한다. 하지만 남태현의 경우 문제는 실수가 아니라 패턴이었다. 반성보다 변명이 먼저였고 자제보다 자유를 택했으며 책임보다 감정에 충실했다. 그 결과 그의 이름 앞에 붙는 수식어는 가수도 아티스트도 아닌 문제 인물이 되어버렸다. 가장 아이러니한 점은 그에게 아직도 음악적 재능이 남아있다는 사실이다. 그래서 더 안타깝고 그래서 더 냉정해질 수밖에 없다. 남태현은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니다라는 말을 가장 성실하게 증명해 보인 인물 중 하나다. 그리고 대중은 이제 더 이상 그의 다음 음악이 아니라 그의 다음 사고를 걱정하는 단계에 와 있다. TOP 이장동건 주진모. 국민 남편과 정통파 배우 그 가면이 동시에 벗겨진 날. 이 사건은 처음부터 불길했다. 소문이 아니라 목격담도 아니라 제3자의 증언도 아니었기 때문이다. 모든 것은 그들의 말에서 시작됐다.
장동건과 주진모. 이 두 이름이 한 문장에 함께 등장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상징적인 사건이었다. 한 명은 국민 남편의 대명사였고 다른 한 명은 정통 멜로와 사극을 오가며 품격 있는 이미지를 유지해 온 배우였다. 그렇기에 휴대폰 클라우드 해킹 사건으로 두 사람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이 외부에 공개됐다는 소식은 단순한 사생활 침해를 넘어 연예계 전체를 흔드는 파문으로 번졌다. 처음 대중이 기대했던 것은 억울함이었다. 조작이거나 과장된 맥락이거나 최소한 오해일 것이라는 희망 섞인 추측이었다. 그러나 공개된 대화는 그 어떤 변명도 허용하지 않았다. 그들의 언어는 너무 노골적이었고 너무 저속했으며 무엇보다 너무 솔직했다. 여성을 평가의 대상으로 삼고 사진을 공유하며 신체를 품평하고 사람이 아닌 선택지로 취급하는 태도는 단순히 사적인 농담의 수준을 한참 넘어선 것이었다. 그 대화 속에는 배려도 존중도 최소한의 윤리의식도 존재하지 않았다. 대중이 충격을 받은 이유는 그들이 연애를 했기 때문이 아니다. 문제는 그들이 여성을 대하는 방식이었다. 연예인, 미스코리아, 로드걸, 심지어 유부녀까지 구분은 없었고 경계도 없었다. 오직 소비와 정복의 대상만이 존재할 뿐이었다. 그동안 쌓아온 장동건의 가정적인 이미지, 주진모의 신사적인 배우상은 그 대화 몇 줄로 한순간에 무너졌다. 아이러니한 장면도 연출됐다. 이 사건 이후 과거 수많은 스캔들로 도덕적 비난의 중심에 섰던 이병헌이 오히려 최소한 상대에게는 진심이 있었던 사람으로 재평가받는 기이한 상황이 벌어진 것이다. 비교 대상이 되었다는 사실 자체가 이 사건의 파괴력을 말해준다. 장동건과 주진모는 법적으로 큰 처벌을 받지 않았다. 사생활 침해라는 명확한 피해자 위치에 서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여론의 법정은 훨씬 냉정했다. 그들이 잃은 것은 광고 몇 편이 아니었다. 차기 작품이 아니었다. 대중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이미 믿고 봐도 되는 배우라는 신뢰의 자격이었다. 특히 장동건의 경우 아내인 고소영의 존재는 사건을 더 무겁게 만들었다. 가정적인 남편이라는 서사가 무너진 순간 그가 쌓아온 이미지는 더 이상 회복 가능한 수준이 아니게 됐다. 주진모 역시 마찬가지였다. 의사 연인과의 결혼이라는 안정적인 미래가 거론되던 시점에서 터진 이 사건은 그의 사생활 전반을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게 만들었다. 이 사건 이후 두 사람은 조용해졌다. 해명도 장문의 사과도 없었다. 아마도 말을 아끼는 것이 최선의 선택이라는 것을 그들 역시 알고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침묵이 용서를 의미하지는 않는다. 대중은 잊을 수는 있어도 다시 예전처럼 믿지는 않는다. 이 사건은 단순한 해킹 피해 사례가 아니다. 연예계가 얼마나 오랫동안 이미지라는 가면 위에 도덕을 올려두고 살아왔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준 사례다. 장동건과 주진모는 그 가면이 동시에 벗겨진 가장 상징적인 이름으로 지금도 회자되고 있다. TOP 1강타. 사각관계를 공개 사건으로 만든 최초의 아이돌. 강타라는 이름은 오랫동안 논란과는 거리가 먼 단어였다. 1세대 아이돌 H.O. T.의 센터. 깔끔한 외모, 과묵한 성격, 사생활 잡음 없는 모범 사례. 그는 늘 문제 일으키지 않을 것 같은 남자의 대표 주자였다. 그래서였을까? 그의 이름이 다시 뉴스 헤드라인을 장식했을 때 사람들은 의아함보다 배신감을 먼저 느꼈다. 모든 것은 단 한 개의 영상에서 시작됐다. 레이싱 모델 우주환이
자신의 SNS에 올린 강타와의 스킨십 영상, 해시태그 럽스타그램이라는 해시태그와 함께였다. 영상은 곧 삭제됐다. 그러나 삭제는 항상 논란을 키우는 장치일 뿐 불을 끄는 방법은 아니었다. 강타는 해명했다. 이미 오래전에 끝난 관계라고. 하지만 우주환의 말은 달랐다. 작년에 헤어졌고 최근 다시 연락하며 조심스럽게 알아가고 있는 사이라고 했다. 두 사람의 설명은 시간선에서 어긋났고 그 어긋남은 곧 더 큰 문제를 드러냈다. 당시 강타는 배우 정유미와 2년째 공개 열애 중이었다. 여기까지는 연예계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입장 차이 수준의 논란일 수도 있었다. 그러나 사건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며칠 뒤 또 다른 이름이 등장한다. 오정현. 아나운서 출신 방송인이자 서장훈의 전처라는 상징적인 위치에 있던 인물이다. 오정현은 직접적인 이름 언급 없이도 누구를 향한 글인지 모두가 알 수 있는 의미심장한 SNS 글을 올렸다. 반년 가까이 진지한 만남을 이어온 연인이 다른 여성과 한 침대에 있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다면 그 충격이 어떻겠느냐는 내용이었다. 이 글로 인해 사건은 삼각관계에서 사각관계로 확장됐다. 그리고 중심에는 항상 강타가 있었다. 문제는 연애의 숫자가 아니었다. 문제는 누구에게는 현재였고 누구에게는 과거였으며 누구에게는 미래로 인식됐던 관계의 시간표를 그가 끝내 정리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강타는 상황이 커질수록 설명을 아꼈다. 그러나 침묵은 사실상 인정처럼 받아들여졌다. 결국 그는 정유미에게서 손절을 당했고 오랜 시간 유지해온 안전한 이미지는 단 며칠 만에 무너졌다. 아이러니하게도 시간이 흐른 뒤 강타와 정유미의 재결합 소식, 심지어 결혼설까지 흘러나오게 된다. 강타는 우주환은 과거, 오정현은 쉼표, 그리고 결혼의 상대는 정유미였다고 정리된 듯한 메시지를 남겼다. 그러나 대중의 시선은 그리 간단하지 않았다. 이 사건은 강타를 범죄자로 만들지는 않았다. 법적 처벌도 없었다. 하지만 연예계에서 이미지란 곧 자산이고 신뢰란 곧 생명이다. 강타는 그 신뢰를 스스로 공개된 형태로 무너뜨린 최초의 아이돌이었다. 사각관계는 연예계에서 낯선 이야기가 아니다. 하지만 그것이 SNS를 통해 서로 다른 입장을 통해 연속적으로 드러난 사례는 전례가 드물었다. 강타는 한때 기억 속의 첫사랑 같은 아이돌이었고 지금은 사생활 관리 실패의 교과서로 회자되는 이름이 되었다. 그는 여전히 활동하고 있고 무대에도 선다. 노래 역시 여전히 들린다. 그러나 그 이름 앞에 더 이상 안전하다는 수식어는 붙지 않는다. 연예계 최초로 사각관계를 공개적으로 완성한 남자. 강타는 그 불명 예스러운 기록으로 TOP1에 올랐다. 그리고 이 기록은 쉽게 지워지지 않을 것이다. 이 리스트의 마지막에 도착했을 때 사람들은 종종 이렇게 말한다. 결국 연예인도 사람이다. 맞다. 그들도 사람이다. 그래서 더 이상 묻지 않을 수 없다. 왜 어떤 사람의 실수는 인생 전체를 무너뜨리고 왜 어떤 사람의 잘못은 경력의 일부로만 기록되는가? 우리는 이 질문 앞에서 너무 오랫동안 재능이라는 단어 뒤로 시선을 숨겨왔다. 이병헌의 연기는 수많은 걸작을 남겼고 그의 이름은 한국 영화사의 한 페이지가 되었다. 하지만 그 페이지 사이사이에 의도적으로 접어둔 문단들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애써 외면해왔다. 남태현의 경우는 또 다르다.
그는 아직 모든 것을 증명할 시간조차 충분히 쓰지 못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회는 반복해서 주어졌고 그 기회는 반복해서 같은 방식으로 소모되었다. 장동건과 주진모는 이야기의 성격부터가 다르다. 그들은 불법의 가해자가 아니었고 법정에서는 피해자의 위치에 서 있었다. 그러나 대중이 분노한 지점은 법이 아니라 태도였다. 그들의 말투, 그들의 시선, 그리고 그들이 사람을 대하는 방식. 그리고 마지막, 강타. 그는 범죄자가 아니었고 폭력을 행사하지도 않았다. 그럼에도 이 리스트의 정점에 오른 이유는 너무 명확하다. 그는 사생활 논란을 스스로 공개 이벤트로 만들었고 그 과정에서 누군가는 현재였고 누군가는 과거였으며 누군가는 미래로 믿었던 관계들을 끝내 정리하지 않았다. 이 모든 사례를 관통하는 공통점은 충격적인 사건 자체가 아니다. 문제는 그 이후의 흐름이다. 사과는 있었지만 책임은 흐릿했고 자숙은 선언됐지만 복귀는 너무 빨랐다. 그리고 대중은 분노와 피로 사이에서 결국 이렇게 타협했다. 그래도 실력은 있잖아. 이 문장은 연예계에서 가장 강력한 보호막이다. 동시에 가장 위험한 면죄부이기도 하다. 우리는 스스로에게 정직해야 한다. 이들은 시스템의 피해자라기보다 시스템의 수혜자였다. 이미지 산업이 만들어낸 가장 효율적인 생존자들이었다. 카메라는 항상 가장 유리한 각도를 찾아주었고 편집은 불편한 맥락을 잘라냈으며 시간은 사람들의 기억을 대신 지워주었다. 그리고 우리는 그 흐름에 너무 쉽게 올라탔다. 문득 이런 질문이 남는다. 만약 이들이 같은 일을 했지만 재능이 없었다면, 이름값이 없었다면 우리는 같은 선택을 했을까? 아마 아니었을 것이다. 연예계는 도덕으로 굴러가지 않는다. 그러나 최소한 선택에는 대가가 남아야 한다. 용서는 잊음과 다르다. 이해는 무관심과 다르다. 우리가 이 이야기들을 다시 꺼내는 이유는 누군가를 끝까지 몰아붙이기 위함이 아니다. 다만 다음에도 똑같은 일이 반복될 때 또 그랬구나가 아니라 이건 문제가 맞다라고 말할 수 있기 위해서다. 이 리스트는 끝이 아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재능이라는 이름의 방패 뒤에서 같은 선택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분명 존재한다. 그리고 그들이 믿고 있는 것도 아마 이것일 것이다. 시간은 결국 모든 걸 덮어줄 거라고.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하다. 시간은 사건을 지울 수는 있어도 기록까지 없애주지는 않는다. 카메라는 꺼져도 이야기는 남는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어떻게 기억할지는 이제 대중의 몫이다. 우리는 더 이상 아무 일 없었다는 듯 다음 작품만 기다리는 관객일 것인가? 아니면 재능과 태도를 같은 저울 위에 올려놓는 조금은 불편한 시청자가 될 것인가? 그 선택의 결과가 다음 연예계를 만든다. 그리고 그 책임에서 우리 역시 완전히 자유롭지는 않다.